1학기 학원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해드릴 얘기는요. 공부 잘하는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을 13년간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우리 학원은 점검 자체를 그룹이나 클래스 수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1대1 수업을 하는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1대1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공부를 할 줄 아는구나. 아니면 이 아이는 공부하는 방법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 라는 저만의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팁을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항상 시간이 없는 아이, 한 가지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시작하는 아이, 숙제는 최대한 뒤로 미루는 아이, 항상 졸리고 피곤해 보이는 아이, 학원에 왔을 때 펜이나 준비물, 교재 등 준비물이 잘 챙겨져 있지 않는 아이, 공부를 하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르는 아이,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전혀 없는 아이. 이런 친구들은 학원 다니고 숙제하고 학교 쉬는 시간에 학원 숙제하고 학원 가기 전에 학원 숙제하고 그리고 학원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혼자 도저히 공부할 시간이 안 나는 친구들이에요. 집에 가면 밥 먹고 자기 바쁘죠. 마지막, 공부를 항상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왜 공부를 못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방에서 공부합니다 라고 문 닫고 들어가 있는 시간을 전부 다 공부하는 시간으로 체킹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이가 학원에서 영어 2시간, 수학 2시간을 하고 왔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오늘 4시간이나 공부했다라고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가 공부를 하는 시간은요, 실제로 학원 시간이 2시간이라고 하면 아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 시간이 전부 다 우리 아이가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저희가 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은 무엇을 보냐면 아이의 학습 태도를 봅니다. 학원 커리큘럼도 좋고 교재도 좋아요. 그런데 그 학원 아이들이 전부 다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단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가 시간에 쫓기면 공부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자기는 바쁘기 때문에 쉴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피곤한 친구들도 있어요. 실제로 공부한 양을 보면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자기는 공부를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전혀 없어서 하물며 학원을 다니면서도 학원 숙제가 되어 있지 않고 본인이 정리할 시간은 더더욱 없겠죠. 이런 친구들은 성적이 좋지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반대의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어떤 친구가 공부를 잘하냐면요. 제일 먼저 자기 할 일부터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아요.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이 있고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학교 쉬는 시간에 숙제를 하고 있진 않겠죠. 그것도 학원 숙제를요. 그쵸? 그리고 공부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예요. 학원에 와서 저 이어폰이 없어요. 저 태블릿 충전이 안 되어 있네요. 가방을 열어봤더니 어제 숙제하다가 교재를 집에 놓고 왔어요. 이런 친구들이 과연 학원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일까요?
아니겠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도 항상 잘 되어 있어요. 이거는 초등학교 저학년도 마찬가지고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무언가를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리는 아이는요, 학습에도 그만큼 집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답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꼭 갖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팁 하나 드릴게요. 같은 문제집을 풀어도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자기가 모르는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집을 푸는데요,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요, 자기가 이미 아는 문제에 집중해요. 그래서 맞은 개수가 이 친구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저 80점이나 맞았어요. 그런데 틀린 문제에 대해서 그닥 알려고 하는 관심이 없어요. 많이 맞았다는 거에 집중을 하죠. 그렇지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똑같은 문제집을 풀려도 선생님한테 가지고 나올 때, 선생님, 이게 왜 답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본인이 충분히 고민을 해서 정답이라고 확신을 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그 문제가 틀렸다라고 하면 틀리는 순간 이 친구들은 왜? 라는 질문을 갖죠. 이게 왜 틀렸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알면 다시는 같은 문제의 유형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아, 2번 하려고 그랬는데 정답을 3번을 찍었는데 고치지 말걸. 선생님, 저 실수한 거예요. 저 이거 알아요 라고 자꾸 안다는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아는 것은요,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지 대충 알아서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는 지식은 그렇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는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걸까? 잘 못하고 있는 걸까?